매년 수억도 아닌 수천억의 적자가 발생했지만 오로지 한 한국인의 의지로 이어온 사업이 있습니다. 모두가 노! 라고 뜯어말릴 때 나홀로 예스를 외치던 이 남자, 과연 누구일까요? 그리고 현재 그가 고집해온 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에 행복해지는 재미주의입니다. 한국 대표 기업 삼성. 지난해 삼성 계열사 전체 매출이 처음으로 400조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10조 클럽에 가입한 계열사가 7곳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삼성그룹의 대표 사업인 삼성전자의 매출은 전년도 대비 6.1% 증가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다운 모습이죠. 늘어난 매출만큼 삼성은 성공에 성공만 거듭하며 성장한 기업 같지만 삼성 역시 다른 기업들과 같이 실패한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님의 한이덴 조미료 사업, 고 이건희 회장님의 아픈 손가락 자동차 산업, 이외에도 삼성이 이런 사업도 했었나 싶은 실패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많겠지만 역시나 결정적인 건 적자겠죠.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주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계속해서 적자만 발생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접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는 이 당연한 일을 하지 않고 매년 수억도 아닌 수천억의 적자가 발생해도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무려 10년간 억지로 이어간 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2010년부터 고 이건희 회장과 임원들은 한자리에 모여 5대 신수종 사업을 정했다고 합니다. 바이오 제약, 배터리, LED, 의료기기, 태양전지. 당시 삼성에게는 이미 잘 나가는 사업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님은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한다며 신신당부했다고 하는데요. 회장님은 5대 신수종 사업에 23조 3천억 원을 지속 투자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른 사업들은 조금씩 성과가 나타났지만 날이 갈수록 처참해지는 사업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바이오 분야. 이 분야는 성과는 무슨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다 보니 사내외에서도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삼성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 짧게 알아보고 가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 의약품을 위탁받아 생산하는 기업이고 삼성 바이오 시밀러는 시간이 지나 특허가 만료된 생물 의약품을 복제해서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제약산업 자체가 생산시설이라든지 연구개발 등에 자금을 끊임없이 쏟아야만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돈 잡아먹는 하마다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가 적자의 늪에 빠져 헤맨 기간은 무려 10년. 다행히 당시 삼성은 반도체, 스마트폰, 전자기기 등 초대박을 치고 있는 사업 분야가 있었기에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2019년 드디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 시밀러가 합산 약 2,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드디어 적자에서 흑자에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히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원조 의약품인 엠브레를 넘어서고 1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서만 8,510억 원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바이오 사업에 들어간 자금이 무려 3조 원 이상이기 때문에 버텨온 만큼 벌려면 아직 한참 멀었지만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앞으로도 삼성바이오의 흑자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잘된 일이죠? 그런데 삼성바이오는 한두 해도 아닌 10년간 이어진 적자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된 걸까요? 우선 아까도 말했듯이 삼성은 계속되는 적자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8년 상공장이 완성되고 설비를 확충해 글로벌 CMO 기업 중 최대 규모를 갖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CMO 기업에게는 생산량이 정말 중요한 경쟁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삼성은 2025년까지 5공장을 완성해 생산 능력을 더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FDA, EMA 등 약 50만 개의 글로벌 제조 승인을 획득하여 품질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길고도 긴 인내와 노력이 필요했던 분야인 만큼 그 열매가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대 신수종 사업도 꽤 순항 중이라고 하는데요. 삼성 SDI는 세계 점유율 7.3%를 점유하면서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이재용 회장이 밀고 있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사업인데요. 고 이건희 회장님이 정한 5대 신수종 사업, 뛰어난 리더의 성관이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것을 직접 실감할 수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의 성견지명이 가장 빛을 발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삼성의 주 사업 분야인 반도체이죠.
과거 한국이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빴기 때문에 삼성에서 반도체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한국에서도 해외에서도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했다며 조롱하는 사람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님은 모든 반대를 뒤로하고 반도체에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 반도체 세계 1위로 우뚝 서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 이병철 회장님이 반도체 사업을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건 이건희 회장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이 재임무식도 성공하고 정말 잘 나가고 있을 무렵 아들 이건희가 아버지 이병철 회장을 찾아가 반도체 사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의 파격적인 제안을 들은 이병철 회장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V 하나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반도체 제조가 가능하겠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단칼에 거절한 것이죠. 그러나 아들 이건희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병철 회장님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반도체 사업은 기업의 사활을 걸어야 할 수도 있는 초거대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병철 회장님은 끝내 아들 이건희의 의견을 묵살시키고 말았다고 합니다. 당시 전자 부분에서 삼성이 고전하고 있던 터라 어쩔 수가 없었을 것인데요. 1973년 오일 쇼크가 발생한 이후로 이건희는 반도체가 산업의 쌀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까지 매각해서 한국 반도체 지분 50%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건희 회장의 사비로 반도체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이건희의 설득에 이병철 회장도 반도체라는 것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판이 벌어졌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병철 회장님은 자신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세계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끌어모았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실리콘밸리에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는 우리나라처럼 펜과 종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이병철 회장님은 반도체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삼성이 본격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건희의 얼굴에는 미소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고 하자 일본에서는 한국이 반도체를 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기사까지 내보내며 삼성을 조롱했습니다. 해외 부품을 받아서 조립이나 하던 기업, 그런 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든다고 하니 일본뿐만 아니라 솔직히 전 세계가 황당했습니다. 이런 반응에 굴하지 않고 삼성은 반도체 진출을 선언한 이후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1983년 6개월 만에 기흥 공장을 완성했고 1993년 10년 만에 먼저 반도체를 시작한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환경지명을 가진 리더가 있었기에 반도체는 지금 한국의 대표적인 먹거리가 된 것인데요. 현재 세계는 반도체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고 있는 반도체. 현재 삼성전자와 TSMC의 경쟁 구도로 가고 있죠. 부디 파운드리에서도 TSMC를 뛰어넘고 삼성이 정상에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쥐였습니다. 안녕.